세상 천지에 이런 기막힌 노릇이 또 있을까 싶은 일이 터졌는데요. 도대체 그 독사 같던 진태석 회장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던 것인지 빈소에 모인 사람들은 자기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죽기 직전까지도 차정원을 가짜라며 무시하고 쫓아내지 못해 안달복달하던 그 노회한 양반이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건양그룹 지분 51%를 공난숙이 아닌 차정원에게 넘긴다는 유언장을 남겼으니 말입니다. 황 실장이 떨리는 손으로 공개한 그 유언장에는 진태석이 사고 직전 공증까지 마친 서명이 아주 또렷하게 박혀 있었는데요. 빈소에 모인 이사진들이 서류를 넘겨보는 손끝조차 떨렸고 잠시 동안 회의실 안에는 말 한마디 없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화환이 넘쳐흐르는 빈소에서 진태석이 마지막으로 세상에 던진 패가 이것이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더라고요. 알고 보니 진태석은 이미 공난숙이 자신을 치고 올라올 독사라는 걸 진작에 간파하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가 평생을 살아온 방식 자체가 저글적으로 도구로 정확하게 분류하는 냉혹한 생존의 논리였으니 공난숙이 호시탐탐 칼을 갈고 있다는 것쯤은 이미 꿰뚫어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곁에 둔 사냥개 공난숙보다 차라리 자신을 증오해서 끝까지 살아남으려 했던 차정원의 그 지독한 도끼와 천재성을 건양을 지킬 마지막 열쇠로 점찍었던 셈이었는데요. 어쩌면 진태석에게 이것은 복수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건양을 공난숙에게 빼앗기느니 차라리 자신을 괴롭혀온 가시 같은 존재에게 넘겨버리는 편이 훨씬 통쾌했을 테니까요. 25년 전 한혜라와 공난숙의 공모로 시작된 비극의 끝에서 진태석은 죽음의 문턱을 넘기 직전 가장 강한 놈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참으로 그 노인네다운 비정한 논리로 정원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었더라고요. 그것이 인간적인 따뜻함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계산적이었던 냉혈한의 마지막 수익기였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결정은 건양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꾸는 한 장의 종이가 되었습니다. 차정원은 복도 한켠에서 그 유언장을 전해 듣고는 한참 동안이나 숨을 쉬는 법조차 잊은 듯 굳어 있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가 이내 이상하리만큼 고요해지는 느낌이었는데요. 자신의 손에 들린 이 종이 한 장이 단순한 상속이 아니라 자신을 파멸시키려 했던 원수가 던진 마지막 시험이자 복수의 기회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유언장을 가슴에 꼭 끌어안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답니다. 빈소에 가득한 조화들이 무색할 정도로 그 유언장 한 장이 가진 무게는 이미 건양그룹의 모든 판도를 뒤집어버리고도 남을 만큼 강력했었더라고요. 취조실에 앉아 여유만만하게 법망을 빠져나갈 궁리만 하던 공난숙은 황 실장이 전해온 진태석의 유언장 소식을 듣자마자 그만 정신을 잃을 듯이 비명을 지르고 말았는데요. 자신이 25년 동안 진태석의 뒤처리를 하며 온갖 더러운 피를 손에 묻혀가며 빼앗으려 했던 건양그룹이 자신이 그토록 짓밟으려 했던 차정원의 손에 토째로 들어갔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 그 영감이 치매라도 걸린 게 분명해. 취조실 탁자를 부서져라 내리쳤지만 이미 공증까지 끝난 유언장 앞에서는 그 어떤 발악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공난숙은 뒤늦게 구실장을 시켜 지분 구조를 흔들어 보려 했지만 진태석이 유언장과 함께 황 실장에게 맡겨둔 공난숙의 비리 장부가 이미 검찰의 손에 넘어가면서 그녀가 퇴로로 생각했던 모든 길은 낭떠러지로 바뀌어 버렸답니다. 공난숙이 그토록 공들여 쌓아둔 방어막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그 장면은 보는 이들의 속을 후련하게 뚫어주는 동시에 어딘가 서늘한 기분도 들게 했었더라고요. 결국 공난숙은 자신이 뿌린 악의 씨앗이 자신을 옥죄는 덩굴이 되어 돌아왔음을 깨닫고 아들 주한이를 향해 마지막 말을 내뱉었습니다. 내 팔자 내가 꼰 거지. 누구를 탓하겠니? 씨앗을 내가 뿌렸는데 열매도 내가 거둬야지. 피눈물을 흘리며 자백의 문을 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더라고요. 공난숙이 저지른 죄는 어떤 말로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25년 동안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짓밟아온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죄는 밉되 어미 마음은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그녀의 자수에는 아들 주하늘을 향한 마지막 속죄가 담겨 있었고 자신 때문에 괴물이 되어버린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기도 했는데요. 죗값은 반드시 치러야 하지만 그 마음만큼은 이해하게 되는 묘한 순간이었더라고요. 평생 돈을 신처럼 모시며 사람을 벌레처럼 취급하던 여자가 단 한 장의 유언장 때문에 천하의 죄인이 되어 감옥으로 향하는 뒷모습은 참으로 인과응보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비참한 광경이었답니다. 취조실 문이 닫히는 그 순간 공난숙이라는 이름이 가졌던 모든 무게와 공포가 한꺼번에 먼지처럼 사라져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독하고 날카롭던 여자의 시대가 그렇게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 진태석의 유언장이 공개되자마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건 다름 아닌 주영채와 진세훈이었는데요. 주영채는 자신이 건양의 안주인이 되어 차정원 위에서 군림할 꿈에 부풀어 있었지만 공난숙은 자수하고 진태석은 정원을 후계자로 지목했다는 사실에 그만 실성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나오는 웃음이었는지 아니면 이미 정신이 반쯤 나간 것인지 구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부회장실로 들이닥친 조미양은 넋이 나간 진세훈에게 황 실장이 건넨 진세훈의 친생부 기록을 얼굴에 사정없이 던지며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이 집안 핏줄도 아니었어요. 진태석 씨가 당신을 아들로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진세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는 살면서 이 순간을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어느 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요. 자신이 평생 진태석의 인정 한마디를 받기 위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정원을 괴롭혔던 그 모든 행위가 아무런 의미 없는 짓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직면하게 된 것이었더라고요. 진세훈은 자리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무너졌습니다. 그 울음에는 분노도 억울함도 아닌 평생 채워지지 않았던 허기의 비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주영채는 빗속으로 뛰어나가 정원의 차를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무효야. 내가 다 조작한 거지. 유리창을 미친 듯이 두드렸지만 정원은 차창을 내리지도 않은 채 차갑고 무표정한 눈으로 그녀를 지나쳐 갔는데요. 그 무표정함이 어떤 말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차정원을 이기기 위해 이름까지 훔치고 가짜 임신 쇼까지 벌였던 주영채는 이제 아무 이름도 배경도 남지 않은 채 쏟아지는 차가운 빗물 속에서 처절하게 몰락했답니다. 그녀가 탐냈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었지만 이미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빗물에 흩어지는 그녀의 울음소리가 탐욕이 얼마나 가혹한 결말을 맞이하는지를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더라고요. 건양그룹 고문실에서 이 모든 소란을 지켜보던 한혜라는 이제 더 이상 숨을 곳도 변명할 명분도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혼자 책상 앞에 앉아 두 손을 포개고 눈을 감은 채 자신이 한영순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화려한 한혜라로 살기 위해 자신의 핏줄인 차정원을 버렸던 그날의 기억을 하나씩 되짚고 있었는데요. 차기범에게 살인 누명을 씌워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뺏어버린 잔인했던 선택. 어린 정원이 혼자 길거리를 헤매던 그 밤. 그 기억들은 25년 동안 단 하루도 한혜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더라고요. 아무리 돈을 쌓아도 아무리 권력을 키워도 그 기억만큼은 한혜라의 숨통을 조여왔던 것이었습니다. 차정원이 고문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말이 필요 없는 긴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는데요. 한혜라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정원을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그 딸에게 진심이 담긴 말을 꺼냈습니다. 진태석 회장이 마지막에 너를 택한 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지독하게 진실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일 거야. 그것은 칭찬이라고 하기엔 너무 쓰라리고 위로라고 하기엔 너무 늦은 말이었지만 25년 동안 한 번도 딸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던 한혜라가 처음으로 내뱉은 진심이었더라고요. 차정원은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한혜라는 자신이 저지른 교통사고 자작극과 신분 세탁의 전말을 담은 서류를 정원에게 건네며 선언했습니다. 제 손으로 판 구덩이에 제가 들어가는 거니 억울할 것도 없다. 나 오늘 검찰에 자진 출두하겠다. 차정원은 한참 동안 한혜라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미워했던 사람이 야위고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며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보는 일은 그녀가 상상했던 어떤 복수보다도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정원은 그 거친 손을 천천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랑 같이 가요. 아빠 누명 같이 벗겨줘야지. 그것은 처음으로 하네라를 엄마로 받아들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검찰청 복도에서 나란히 걷는 두 사람의 모습은 25년 만에 되찾은 천륜의 무게만큼이나 숭고해 보였는데요. 하네라의 자백으로 차기범의 억울한 죄명은 비로소 세상 밖으로 결백을 증명할 수 있었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눈을 감고 있던 차정원의 얼굴에는 오래도록 품어온 고통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드디어 건양그룹 이사회가 열리는 날, 차정원은 더 이상 주영채의 탈을 쓴 가짜가 아닌 차정원이라는 석자를 가슴에 새기고 당당하게 회의실에 나타났는데요. 회의실 문이 열리는 순간 그 공간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25년 동안 남의 이름을 빌려 살아야 했던 여자가 마침내 자신의 이름 석자로 그 자리에 선 것이었더라고요. 진태석의 유언장 효력이 발생하며 이사진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차정원은 건양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비극적인 무기를 들고 싸워야 했던 그녀가 일궈낸 가장 완벽하고 정의로운 승리였답니다. 정원은 짧지만 강렬하게 취임사를 내뱉었습니다. 건양은 더 이상 욕망의 소굴이 아닌 진실을 지키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연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차정원이라는 이름 석자가 스스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켜보던 황 실장이 고개를 깊이 숙였고 구 실장은 눈가를 훔쳤는데요. 이 두 사람이야말로 진태석의 그늘에서 오래도록 침묵해야 했던 사람들이었으니 그 박수 소리에는 단순한 축하 이상의 무게가 담겨 있었더라고요. 취임식을 마치고 차정원은 곧장 아버지 차기범의 수목장을 찾았습니다. 나무 앞에 회장 명패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봄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 서늘하고도 따뜻한 바람이 차정원의 뺨을 스쳐 지나가고 나서야 그녀의 입이 열렸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다 됐어. 아빠 딸로 돌아왔어. 뜨거운 안도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가 살인자로 몰려 감옥에 들어가던 날부터 억울한 누명 속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하던 그날까지 차정원이 혼자 감내해야 했던 모든 세월의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는데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아버지에게 보고할 수 있다는 안도감,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다는 해방감이 뒤섞인 눈물이었더라고요. 주하늘이 뒤에서 그녀를 안아주며 오렌지빛으로 물드는 노을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하네라가 그들을 지켜보다가 미소 지으며 발길을 돌렸는데요. 너무 많은 것을 잃은 뒤에야 비로소 무언가를 되찾은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쓸쓸하고도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거짓으로 시작된 리플리의 삶이 진짜 이름과 사랑을 찾는 것으로 끝맺음되었습니다. 차정원은 더 이상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진짜 자기 자신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노을 앞에 조용히 앉아 새로운 내일을 다짐했는데요. 악인은 벌을 받고 선인은 웃게 되는 권선징악의 대서사시가 마침내 그 대단원의 막을 내렸답니다. 어쩌면 이 드라마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질문은 하나였는지도 모릅니다. 가짜로 시작한 삶이 진짜가 될 수 있느냐고. 차정원은 그 답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인 셈이 되었네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